안녕하세요, 여빠 언니예요. 보고 계시는 곳은 나트랑의 깜낭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은 후 1층으로 내려가시면 짐을 찾는 곳과 환전소가 있는데요. 이곳의 환율이 좋지 않으니 최소 금액만 환전하신 후 시내 주얼리샵에서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한 픽업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르무어 호텔인데요. 이곳은 공항에서 약 55분 거리에 있으며 시내에 위치해 있어요. 1박에 세금 포함 약 42,000원에 예약했으며 룸 컨디션이나 위치 모두 가격 대비 너무 훌륭했습니다. 옥상에 작은 바와 수영장도 있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놀 수 있는 사이즈였습니다. 르무어 호텔의 조식 레스토랑입니다. 조식의 경우 빵과 베이컨, 과일은 물론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죽부터 볶음밥, 고기류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한 김치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즉석 요리로는 쌀국수와 계란 후라이가 있었는데요. 대체적인 음식 평가로는 향신료가 들어있는 요리가 많이 없어서 입맛에 맞았습니다. 나트랑 시내에서 환율이 가장 좋은 프린세스 주얼리샵입니다. 시내에 두 곳이 있으면 호텔에서 도보 약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었어요. 나트랑 맛집이라는 코스타 시푸드로 가봅니다. 저희가 주문한 요리는 메뉴판 62번의 굴치즈구이와 61번의 생굴, 30번의 갈릭새우, 112번의 맨요리, 이외에 81번 고기볶음 요리와 108번의 볶음밥, 그리고 맥주까지 주문했어요. 총 금액은 약 168만 동으로 하나 약 8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포나가르 사원입니다. 시내에서 그랩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입장료는 1인 22,000동으로 하나 약 1,100원이었습니다. 포나가르 사원에 입장해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은 사원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금이나 색감의 화려함 없이 흙 벽돌로만 웅장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또한 포나가르 사원에서 참조계 전통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공연 시간은 8시가 조금 안 돼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전 9시 이후에 방문하시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으니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보고 싶으시다면 9시 이전, 오전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곳은 혼총입니다. 혼총곳이라고도 하는데요. 포나가르 사원에서 그랩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었고요. 입장료는 1인 22,000동으로 하나 약 1,100원이었습니다. 입장 후 건물 뒤편으로 가니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요. 블로그에서 보았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고 이곳을 안 왔으면 후회했겠다 싶은 장소였어요. 다음 장소는 아이리조트 머드스파입니다. 혼총곳에서 그랩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입장권은 종류와 인원수에 따라 달랐어요.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입장하시면 락커와 옷 그리고 타월을 대여해줍니다. 팁으로는 안 입는 속옷을 가지고 오셔서 머드스파가 끝난 후 버리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머드가 워낙 고와서 빨래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머드스파는 일행분들과 함께 한 욕조에서 진행되며 인원이 많을수록 비용은 저렴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나트랑에 오시면 머드스파는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의 머드와는 정말 달랐는데요. 어찌나 고운지 살에 착착 감기고 매끄러운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머드스파 외에 온천도 있었는데요. 물의 온도가 뜨겁지 않고 딱 좋은 온도였어요. 다양한 깊이의 온천들이 여러 군데 있었으며 작은 워터슬라이드와 베드 그리고 매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2시간만 즐기다 왔지만 3, 4시간 정도는 이곳에서 즐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트랑 맛집이라는 갈랑가 레스토랑으로 가봅니다. 이것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일부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요. 메뉴판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메뉴를 고르는데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선택한 메뉴는 가장 유명한 반새우, 레몬글라스가 들어간 조갯집, 그리고 모닝글로리와 치즈 홍합구이, 마지막으로 사골 육수가 들어간 쌀국수인 분보를 주문했습니다. 총 금액은 맥주 4병 포함 약 62만 동으로 하나 3만 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곳은 몽키 아일랜드의 매표소인 롱푸 선착장입니다. 시내에서 그랩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됐으며 택시 비용은 약 240만 동으로 하나 약 12,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곳 롱푸 선착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몽키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배를 탈 수 있는데요. 입장료는 1인 180만 동으로 하나 9,000원 정도 되며 배를 타고 약 15분 정도 가면 몽키 아일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몽키 아일랜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화란섬과 몽키 아일랜드가 묶여있는 투어를 신청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의 경우 화란섬은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후기와 오전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오후에 몽키섬만 다녀왔습니다. 몽키섬 입구에 도착을 하면 섬 전체를 돌아주는 몽키카가 있는데요. 한 대에 200만 동으로 하나 약 만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가도 몽키카로 투어를 할 것 같습니다. 더운데 계속 걷지 않아 좋았고 포인트마다 세워주셔서 원숭이와 놀 수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어요. 참고로 원숭이 섬에 들어가실 때 냄새나는 음식을 가지고 가시면 원숭이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한 원숭이들의 경우 모자나 선글라스, 카메라 등을 쉽게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조심하세요. 몽키 아일랜드에서 공연도 하는데요. 시즌마다 시간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갔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공연이 있었어요. 저희는 오후 2시 공연을 보았고요. 공연 시간은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촬영을 위해 저희는 20분 전 공연장에 도착했는데요. 공연 10분 전이 되니 만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분들의 경우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밀치고 앉아버리니 가셔서 기분 나쁘지 않으시려면 빈틈없이 앉아 계세요. 나트랑 맛집이라는 리스그릴로 가봅니다. 리스그릴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미리 예약해야 에어컨이 있는 룸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곳의 예약 방법과 나트랑 가기 전 꼭 예약해야 하는 것들은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희는 이곳에서 송중기 2인 세트와 모둠꼬치, 그리고 해물라면과 모닝글로리를 주문했는데요. 4인이 먹기에는 매우 많은 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2분이 가시면 송중기 세트만, 3인이 가시면 송중기 세트와 해물라면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의 총평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트랑에서 가본 레스토랑 중 가장 맛있었어요. 송중기 세트는 꼭 드셔야 할 메뉴이고요. 인원이 많으시다면 모둠꼬치와 해물라면도 드셔보세요. 모닝글로리는 꼭 이곳에서 드세요. 리스그릴의 총 금액은 맥주 포함 98만 동으로 하나 약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곳이 나트랑 야시장입니다. 시내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녀본 야시장 중 가장 볼거리도 먹거리도 없었던 야시장이었어요. 야시장이 처음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괜찮지만 굳이 시간 내서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낭이나 방콕 등의 야시장을 생각하고 가신다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나트랑의 또 다른 사원, 롱선사입니다. 시내에서 롱선사까지 그랩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입장료가 따로 없었어요. 이곳의 오픈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니 참고하세요. 롱선사의 152개의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103개의 와불상과 좌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m 높이의 웅장한 황동상도 보실 수 있으며 나트랑 시내도 한눈에 내려다보실 수 있으세요. 나트랑의 롯데마트입니다. 빈펄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리시는 코스인데요. 빈펄섬의 경우 빈펄랜드 내에 있는 레스토랑 혹은 리조트 식당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롯데마트에서 일부 먹거리를 사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빈펄섬은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캐리어 검사까지는 하지 않아 이곳에서 먹거리를 사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면부터 햇반, 소주, 막걸리, 김치 등등 필요한 먹거리는 모두 있었는데요. 저희는 한국에서부터 라면과 햇반을 가지고 왔는데 굳이 한국에서부터 챙겨올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담시장입니다. 롯데마트에서 담시장까지 그랩 차량으로 약 7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롱선사와 롯데마트, 담시장이 부근에 모여있기 때문에 택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간 코스대로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담시장은 다낭의 한시장과 분위기가 비슷했는데요. 커피와 옷 등등의 물건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믹스커피의 경우 처음 흥정시 280만 동, 하나 약 14,000원을 불렀는데요. 저희는 흥정 후 115만 동, 하나 약 6,000원에 구매했어요. 옷과 가방 역시 한시장에 비해 약 2.5배가 높았는데요. 다낭에서 90만 동에 구매했던 똑같은 옷을 250만 동이나 부르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다낭에서 산 원피스를 입고 가서 흥정했습니다. 250만 동을 불렀던 원피스는 흥정 후에 100만 동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담시장을 방문한 소감과 팁으로는 여기 물건은 다낭 한시장에 비해 약 2.5배가 비쌌으며 커피나 과자의 경우 롯데마트보다도 많이 비쌌어요. 때문에 꼭 물건을 구매 시 약 3배를 깎으신 후에 2.5배까지 흥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트랑의 재래시장, 솜무의 시장입니다. 솜무의 시장 역시 시내에서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이곳은 현지인들이 많았는데요. 상가 안에서는 옷과 속옷 등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상가 밖에서는 과일과 채소 등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곳 내부가 아닌 외부 길거리에서 망고와 바나나를 구매해 왔는데요. 망고는 키로당 25만 동, 하나 약 1,300원에 구매했고 바나나는 키로당 20만 동, 하나 약 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나트랑 시내에서의 2박 일정을 마치고 빈펄섬으로 들어갑니다. 시내에서 빈펄랜드 선착장까지 그랩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걸렸고요. 저희는 빈펄섬에 있는 디스커버리 리조트에서 2박을 지내기 위해 이곳 선착장에서 체크인 및 얼굴 인식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보트를 타고 5분, 전동차를 타고 5분을 달려 리조트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의 체크인은 오후 2시이며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해도 체크인은 2시에 해주니 참고하세요. 저희가 지낼 디스커버리 1의 풀빌라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성인 4명, 아이 2명까지 지낼 수 있는 투베드룸인데요. 정말 착한 가격에 예약했어요. 조식과 빈펄랜드 입장권까지 포함한 성인 4명의 1박 비용은 28만 9천 원이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빈펄랜드 입장권까지 포함한 성인 4명의 비용은 1박에 43만 3천 원에 예약했어요. 네이버 카페에 문의해본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예약했는데요. 예약 사이트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디스커버리에는 수심 약 1.4m의 큰 수영장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수영장과 이어져 있는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아침 식사입니다. 풀빌라에서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 윗건물과 로비 양쪽 레스토랑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둘 다 가봤는데 종류와 가짓수는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크기는 로비층이 훨씬 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디스커버리의 점심 식사입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무거운 메뉴가 많았는데요. 스파게티와 고기 그리고 김치국도 있었어요. 물론 빵과 과일 그리고 샐러드도 있었고 메뉴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트랑 리조트에서 식사를 하며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지낸 리조트 모두 김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저희와 같은 리조트에서 지내신다면 김치는 따로 챙겨오실 필요 없겠죠? 디스커버리의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에는 음료가 제공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맥주와 와인 등등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평균 금액보다는 매우 비쌌어요. 식사 메뉴의 경우 아침과 점심보다 더 많은 가짓수가 있었으며 새우구이와 고기류의 음식이 조금 더 늘었었습니다. 이곳에서 총 4끼의 식사를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볶음밥과 죽 그리고 김치와 고기가 있었기에 나쁘지 않은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빈펄랜드로 가봅니다. 빈펄랜드 내부에는 워터파크와 놀이동산, 그리고 아쿠아리움과 동물원, 식물원 등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첫날 워터파크에서 놀았어요. 많은 슬라이드와 파도풀, 그리고 키즈풀이 있었는데요.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약 5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었으며 대기 없이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기구들도 있었는데요. 이곳 워터파크에서만 놀아도 반나절은 후딱 가더라고요. 다음날 일정으로 놀이동산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보았는데요. 공연의 경우 인어공주쇼, 버드쇼, 카니발쇼, 분수쇼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빈펄랜드의 자세한 공연 시간과 공연 위치,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위치 등등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